안녕하세요. 지금 디자인 건축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SAP 권순엽입니다. 저는 그 디자인 건축 미술관 소다라고 같이 미술관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문화랑 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좀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미술관이나 디자인 스튜디오를 같이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게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 디자인, 그 다음에 뭐 환경 디자인, 건축까지 이렇게 조금 다양한 영역을 좀 경계 없이 아우르는 좀 다학제적인 스튜디오로 현재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건축가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건축 말고도 좀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지금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또 이제 건축가로서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학생들하고 이제 좀 홍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맞닿는 부분이 이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 사회를 학습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공공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학교이지 않나. 사실 저는 이제 저도 건축가로 이제 소개할 때는 관계를 짓는 건축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배워가는 좀 제일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학교라는 곳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반면에 또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좀 되게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좀 구축하는 되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너무 보수적이고 조금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런 좀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곳보다 이 파빌리언이라는 좀 건축의 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바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이 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측면에서 좀 관심을 두고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학습에 대한 기회가 단순히 이제 교실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 넘어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계를 배우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짓는 건축가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학습 환경이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저는 제3의 공간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뭐 정해진 어떤 뭐 학습 교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열려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내 좀 자발적인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좀 우연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학교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아주 고정적이고 확실한 곳이 학교가 아니라 가장 우연적이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생들이 내가 원래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재료들이나 어떤 물성이나 이런 방법들을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지만 아예 다른 사람의 관점, 그래서 그게 만약에 1순위라면 저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이 학교를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은 재료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교과에서 배우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좀 구조적으로 또 건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공간을 구축하는 역할들로 다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전환하는 그런 시각과 경험들을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보통 그 파빌리언을 접근을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을 다루는 아티스트의 관점, 그 다음에 건축물을 다루는 건축가의 관점이 모호하게 이제 섞이는 지점이 파빌리언이라는 영역이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건축적이지도 않고 예술적이지도 않은 그 모호한 경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게 드러나야 되는 약간 그런 관계성을 만들 때 결국에는
좀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에 그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사실 건축가가 예술을 다룰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공간이나 그 파빌리온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과정에 있더라도 이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예술이라는 좀 영역에서의 그 접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조형물로서 이렇게 오브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건축물처럼 마찬가지로 이 결과물 자체도 이 파빌리온이 놓여지는 장소와의 어떤 맥락이나 관계를 얼마큼 이해하고 그것들을 구현해냈는지에 대한 초점이 결과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라는 파빌리온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도 이제 전체라는 학교를 공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복도 혹은 뭐 교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지만 이제 뭐 이 파빌리온이 전시되는 장소가 이제 도심 안에서 어떤 뭐 광장이라면 그 광장에 대한 해석 뭐 그걸 뭐 학교에서 뭐 운동장으로 내가 바라본다든지 그랬을 때 그 운동장에 파빌리온이 놓을 때 이게 뭐 학교에 뭐 담장이 되는 건지 유리창이 되는 건지 복도가 되는 건지 교실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파빌리온을 경험하면서 학교라는 공간들을 떠올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수들을 도출하는 게 이 우하우스의 그 파빌리온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이제 구조를 해석하고 인면을 입히고 이래서 도시 안에서 어떤 땅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면이나 이제 그냥 종이 위에서 내가 보아왔던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 라는 걸 좀 처음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이 파빌리온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일 혼란스러워 하죠. 어려워하고. 근데 거기에 룰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건축물을 우리가 설계할 때 쓰여지는 방식들을 고수하면서 이 파빌리온을 지었을 때는 일단 출발점이 잘못됐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쉽다. 빠지기 쉽다. 왜냐면 내가 계속 익숙하게 공부해 왔고 다루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1대1로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 파빌리온의 성격이 너무 무거워지고 우리가 이 파빌리온을 통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런 교회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라는 주제로 파빌리온 설계하지만 학교를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게 이 파빌리온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